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미국 주식하는 재무설계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의 주인공은 녹화일 기준 하루 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여 주가가 3일 연속 급 하락 중인 미국 전기차 프로테라입니다. 선정 이유는 한국 분들께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지 않고 테마에 의해 고수익을 얻고자 하였다가 손실이 크신 분들에게 주가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프로테라를 투자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선정하였습니다. 손실을 본 분이라면 이번 계기를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신생기업은 투자하기 전에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안전한지 알아보고 투자하길 권장드립니다. 혹시 바쁘신 분들이나 주가 및 재무제표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궁금하신 미국 주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파산 위험을 보였던 프로테라의 과거 여러가지 수치를 점검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약을 보겠습니다. 지난 1년 전 주가에 비해 현재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97%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 시작 전에 12%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큰 손실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 안을 보게 되시면 제일 위에 지난 1년간 주가 범위가 나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 마이너스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E는 주가를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요.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비던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일드는 배당률로 또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파산에 대해 첫 번째 포인트로 공매도 비율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조정이 받을 때 급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10%가 나온 것은 높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매도 비율이 5% 이상인 것에서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말하며 볼륨은 하루 거래량을 말합니다. 오른쪽 레이팅 서머리를 보겠습니다. 레이팅 서머리는 전문가들이 매겨둔 점수를 모아둔 곳입니다. SA 애널리스트는 시깅알파에 연결된 준 전문가로 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월가로 보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퀀트는 제가 파산 조짐의 두 번째 포인트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팩터 그레이드를 종합 존수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보게 되시면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모두 다 낮은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강용 매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봐도 파산 신청 전에도 강용 매도와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어 위험한 주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통해 파산 조짐의 세 번째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요. 보게 되시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밑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서 플러스이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어 위험한 주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이익도 보게 되시면 21년도에 비해 최근 보고서 기준으로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파산 조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루 전에 재무상태표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는데요. 보게 되시면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으로 1.38로 양호합니다. 다만 장기 채무에 대한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부채 비율은 2.07로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높으면 파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생기업은 부채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생기업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직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자기 자본보다 타인 자본이 많게 되면 비용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PE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게 되셔도 종합점수는 D로 낮은 점수입니다. 수익률을 보게 되시면 총이익, 세전영업이익, 순이익 등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인 ROE도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91만원이 이를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세를 보게 되시면 제일 낮은 점수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봤을 때 퍼포먼스가 계속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 신청 전이라도 추세를 보셨더라면 힘드시더라도 매도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과 전망치를 통해 주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시면 성장주임에도 10%는 낮은 성장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까지 순이익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테라는 아직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매출의 전망치를 통해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전망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RPS가 나옵니다. RPS를 파산 신청 전인 값인 0.98과 3년 동안 제일 작은 값인 0.24를 곱해 보았는데요. 보게 되시면 파산 신청 전에는 주가가 1.5달러를 했습니다. 현재 값 기준으로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3년간 작은 값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코로나 때 PSR이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제일 낮은 PSR을 곱하여 계산해 볼 때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신생기업인데도 고위험이 있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파산 조짐을 보이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찝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바쁘신 분들이나 재무제표 분석이 어려운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